연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비트코인, 왜 그런 건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예,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957만 원이었다고 했는데 또 요 금방에 뭐 97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60선으로 다시 내려온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 갑자기 굉장히 뛰어 올랐습니다. 급등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난번 만우절을 기점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반짝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꺼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호재가 두 가지 생겼어요. 네. 첫 번째로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그러니까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IC가 만드는 가상통화 선물거래소 벡트가 7월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작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어젯밤에 발표를 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 승인 테스트가 난 건데 이 소식이 들리니까 바로 급등하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가상통화 결제를 지원한다. 물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스타벅스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상통화 결제를 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호재가 생긴 거고요. 굳이 또 세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글로벌 증시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탄생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대안으로 나왔고 1차 상승도 2013년 그리스 재정 위기 때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몰리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70에서 지금 262만 원대 뭐 이렇게 되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호재가 있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이게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배경과 관련해서 하나를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과거에도 저희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을 우선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차이는 그때 우리나라부터 가격이 올라갔었죠. 그게 대한민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널리 퍼져 있던 헬조선이라는 인식, 탈출구로서 비트코인 찾았던 그런 사회심리적 조건이 컸는데 지금 늘 새로운 것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것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을 한다. 뭐 페이스북이든 스타벅스는 이런 가상통화 결제 추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벡트라는 그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가 7월부터 선물 거래 시작한다. 이 얘기가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로부터 시작 안 되는 건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꺼졌는데 미국으로부터 이게 들어온 훈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호재가 터진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상승세가 과연 계속 이어질지 장기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경향은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요즘 그런 말도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고립 증후군, 소외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비트코인으로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장이 비트코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사회 심리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상승세는 정확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상황에선 상승세는 맞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배경 중에 하나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안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을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미중 협상 상황이 만약에 좋아진다면 또 그 상승세가 좀 꺾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탄력을 받게 되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탄력을 받게 되면 이게 꺼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시장은 이렇든 저렇든 정확하게 뜨겁든 차갑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미중 글로벌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오르니까 지금 투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상황을 공부하고 뭐랄까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남들 한다고 다 따라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스러운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분석을 한 후에 정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상황이 거래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워서 아무래도 예. 뭐 중소 거래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에요.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촉구하셔야 될 것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좀 규제라든지 뭐든지 제대로 좀 잘 좀 해라라고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하든 어떻게든. 시장이 무질서할 때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더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네. 규제하려면 제대로 규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상황은 투자하고 싶지만 벌칙 계좌 거래소가 불안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지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의 뒤편에 있는 암호화폐의 뒤편에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네. 지금 눈앞에 보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일지 몰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블록체인이라는 것.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